네,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 역대 대선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거대 여야 후보의 팽팽한 접전 양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남은 기간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박재호 민주당 부산선대위 상임위원장과 조경태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공동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여론조사마다 대동소이한 그런 결과가 나오고는 있는데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간의 대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접전 양상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 접전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못했죠. 못하고 아마 지금쯤이면 거짓 결정이 어느 정도는 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끝까지 접전이 가는데 이런 경험은 저도 한 35년 정치하면서 처음인 것 같고요. 이번 설 때 많은 분들을 만나 보니까 이제는 조금 민심이 바뀌기 시작해서 이재명 후보가 과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대통령 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은 많은데 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아마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번 아마 대선이 설을 쉬고 나서부터 이제 후보의 그 정책 능력이나 또 국정 능력이나 또 경제를 살릴 대통령이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평가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경태 의원께서는 민심의 지금 향배 어디 쪽으로 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설 수 있는 그런 구도로 형성돼 있고요. 뭐 여론조사에 뭐 저희들이 일일비 한다기보다는 이 바닥에 흐르는 그 민심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아마 결정타는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것은 김혜경 씨,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 카드를 가지고 소고기 사먹은 거, 그건 아주 부도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결정타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연휴 때 첫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지지율 발표도 있었는데 그 첫 토론이 향후 지지율 그 변화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많은 이제 변화가 오겠죠. 지금은 좀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또 토론이 있습니다. 11일에 또 잡히죠. 11일에 잡히고 또 법정 3번이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제 후보의 과거 문제나 그렇다고 뭐 저쪽 상대 윤석열 후보 쪽에도 부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본부장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도 최근에는 또 사주 문제 뭐 이런 문제까지 다 나오시던데 그런 이제 과거 문제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이분이 과연 우리의 미래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 대통령인가 이런 검증하는 것이 TV 토론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그게 영향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1차 때 잘했다라는 평가 뭐 각 당마다 자평이 나왔는데요. 상당히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정치를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선전했다는 여론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10일에도 TV 토론이 있고 계속 법정 토론이 이어질 텐데 토론을 거듭하면 할수록 저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학습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비춰봤을 때 만족도를 좀 매우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거 외에 1대1 양자 토론은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원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여성가족부 해체 또 사드 배치 가장 간단한 내용만 적잖아요. 그건 자신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어떻게 된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보다 주변에 이제 듣는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어쩌면 1대1 토론이 가장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그걸 수용을 안 하고 계속 이제 핑계를 대고 뭐 이러니까 저희들은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토론은 또 양쪽이 맞아야 하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용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하지 말아 해서 사자 토론한 거죠. 그래서 좀 수정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뭐 저 역시도 정치를 쭉 해봤지만은 뭐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토론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식이 있어봤자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얕은 지식을 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뭐 이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모습들, 예. 예를 들면 알리백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아일비백 그 알헨스 슈나이드 제너가 나와가지고 난 다시 예. 돌아오겠다는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뭐 우리 저 박지호 위원장님도 뭐 정치하시지만은 그런 전문 지식 그런 걸 가지고 기습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만 네. 이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나라를 어떻게 살림을 잘 살 것인가 하는 아주 선이 굵은 부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믿음직하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남은 기간에 또 하나 변수될 수 있는 거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죠. 단일화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작 하겠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이 말이 나오는 건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게 아마도 이제 시한이 거의 금요일까지라고 보면요. 오늘도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고 완주하겠다고 그러니까요. 네.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단일화가 있고요. 그거는 막 과거의 방식이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에 의한 자연스러운 단일화. 그건 투표에 의한 단일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시민들,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식이든 단일화의 형식을 띄워서 반드시 정권 교체에 보탬이 되는 그런 투표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야권의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지금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뭐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저희들은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는 이념이나 무슨 이런 문제로 정당을 나누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정권을 하게 되면 통합을 해서 모든 분의 우수한 인재들을 함께 가는 내각을 구성해서 가겠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하두를 던져놨으니까 뭐 안철수 후보나 또는 김동연 후보나 심상준 후보나 또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뭐 이념 가지고 앞에 과거의 잘못 뭐 매일 5년 동안 상대를 공격만 하면 다음에 저가 정권 잡는다.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정신은 이제는 없어져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뜻에서 뜻이 맞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 조경태 의원께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제 지금 뭐 서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배우자 리스크, 가족 리스크가 뭐 다양한 제보 폭로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검증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그동안의 어떤 지지층의 결집에 효과를 좀 보셨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최근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윤 후보가 지지율을 계속 격차를 벌리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게 가장 큰 공헌 기여한 사람은 바로 김혜경 씨, 그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법인 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즉 영린을 건드리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판받고 비난받았던 것은 공정에 대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또 이번에 김혜경 씨의 그 법인 카드에 대한 문제는 이게 공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그 국민들의 그 민심은 들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칭하는 나는 바로 김혜경 씨를 위한 이재명인가 하는 그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새로운 그 정치를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좀 새로운 대한민국,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국민들의 그 여망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김건희 씨 녹취록 공개를 녹취록. 통해서 민주당은 좀 어떤 지지율 반등을 좀 노리고 있었다가 이 김혜경 씨 과잉 의존 논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그렇지 계십니까?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각상도 사건, 오늘도 이제 요새 많이 났지만 그 장인 장모하고 이런 땅을 거짓 조그마한 신도시를 맹글 정도로 많은 땅을 갖고 있는 모습들,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그쪽도 하자가 많죠. 그래서 저는
검증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때는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이래 퍼져 있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우려를 금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는 검증을 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밝혀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투명한 사회가 될 거니까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저는 국민의힘 쪽에 묻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 게 정권 교체 이꼬로 도한당이라고 합니다. 누가 또 한 당, 도로 한국당이다. 그래서 옛날에 반성을 하나 없이 만약에 뭐 그때 당시에 탄핵을 당했던 그 세력들이 반성 하나 없이 다 똑같이 자기들이 이제 인기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모시고 와서 다시 하는 것이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누가 이제 어떤 젊은 분이 정권 교체 이꼬로 또 한 당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도 웃고 말았습니다만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중앙 언론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네거티브한 팩트들이 나오고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서 맞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걸 계속 듣고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피로감이 많이 누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외에 어떤 양당의 필승 전략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조기태 우리 의원. 먼저 하십시오. 제가 했습니다. 사실 네. 그 네거티브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시작한 거랑 다름없죠. 예. 김건희 씨 부분을 먼저 이렇게 꺼집어내고 또 그걸 확대 재생산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부산만 예를 들어서 그 비전을 제시한다면은 윤석열 후보는 그 가덕도 신공항을 그 예타 없이 조기에 그 실시하겠다, 그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지난번 부산에 와서 그 천명을 했고요. 네. 또 하나가 그 부산이 사실은 금융 허브 도시로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예. 위해서는 그 산업은행을 갖다가 본사를 부산으로 유치하겠다. 그 약속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부산 엑스포 2030 이것을 아마 여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산 엑스포 2030을 유치함으로써 부산이 정말 역동적이고 미래가 있고 또 젊은이들한테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뭐 선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그 공약이 빌공짜의 공약이 아니라 반드시 임기 5년 동안에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맞습니다. 표심을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좀 전략을 갖고 계신지. 부산은 아시다시피 한진해운 사태 일어난 거 아시죠? 네. 그때는 대통령이 사실로는 능력이 없으면요 다시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하루아침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잘 알고 또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잘 아시는 분이 해본 분이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덕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특별법을 만들 때요 대구 경북 의원이 27분이 계시는데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기권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로 이 가덕도 문제의 공은 물론 국민의힘도 부산에 계시는 분은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예. 어쨌든 우리 당에서 모든 분들이 다 노력을 해서 만들어서 에타 면제도 원래 그 규정에 에타를 면제한다라고 해놔보면 다른 특별법 만들 때는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그래 해놓자 해서 시작이 된 거고 네네. 그건 우리 여당이니까 우리가 했고요. 그리고 부산 경제를 위해서 또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내 자식과 내 함께 살아갈 부산을 위해서는 과연 누가 경제를 아는 대통령 또 이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부산 시민들은 볼 것이니까요. 예. 여태까지 있었던 무슨 과거의 비리라든지 또는 이런 네거티브의 선거는 이제는 이제 지나갔을 때가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아마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은 기간 두 분 또 모셔서 좀 발전적인 얘기들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호 민주당 부산선대위 상임위원장, 조경태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공동총괄선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